2003년 봄,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패션 하우스 12층 VIP룸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실내에는 이제 막 런웨이를 걸쳐 나온 화려한 드레스들이 마네킹에 걸려 있었다. 그 옷들은 하나당 최소 3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사를 쏟아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강민서 디자이너님, 이번 시즌 컬렉션은 역대급입니다. 32살의 강민서는 그날 밤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던 22살부터 꿈꿔온 순간이었다. 10년간의 밤샘 작업, 수백 번의 거절,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강민서가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 앞 쓰레기 집화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거대한 컨테이너 안에는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태그가 그대로 달린 새 옷들, 한두 번 입고 버린 듯한 옷들, 그리고 강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더미 속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지난 시즌 재킷을 발견한 것이다. 180만 원짜리 재킷이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강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석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디테일들이 그대로였다. 손으로 일일이 박음질한 비딩,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실크 안감, 그녀의 철학을 담은 작은 자수까지. 그 모든 정성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차가운 봄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명품 브랜드에 촉망받는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자신이 만든 옷이 쓰레기가 되는 현실 사이에서 심한 괴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다. 패션 산업 환경오염, 의류 폐기물, 패스트 패션 문제점. 화면에 나타난 통계들은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0억 벌의 옷이 생산되고 그중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모든 국제 항공편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7,500리터의 물이 소비되는데 이는 한 사람이 7년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동 착취 실태였다. 방글라데시의 한 공장에서 1,100명이 사망한 건물 붕괴 사고,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간당 300원을 받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염색 공장 노동자들. 강민서가 디자인한 화려한 드레스 한 벌 뒤에는 수십 명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 새벽 5시, 강민서는 자신의 옷장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200벌이 넘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계절별로, 용도별로, 색깔별로 정리된 옷들. 그중 최근 1년간 입은 옷은 고작 30벌 남짓이었다. 나머지는 언젠가 입겠지. 유행 지나면 다시 올 거야. 비싸게 산 건데. 버리긴 아깝고라는 이유로 옷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강민서는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1년에 200벌을 디자인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강 디자이너, 다음 시즌 라인 미팅 30분 후에요. 최소 80벌은 준비하셔야죠. 디자인 총괄 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민서는 회의실에 앉아 동료들이 쏟아내는 아이디어들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이번엔 네온 컬러로 밀어붙입시다. 숄더 패드 유행을 다시 일으켜보죠. 크롭 기장을 3cm만 더 짧게. 모든 것이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었고 소비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점심시간에 강민서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담배를 피우러 온 동료 옆에 섰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을 진열하는 쇼윈도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낭비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동료의 물음에 강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상한 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라고. 하루에도 수백 벌의 옷이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버려지는 이 악순환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아니, 괜찮아였다. 그날 저녁 강민서는 퇴근길에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쓰레기 컨테이너는 이미 비워져 있었고 새로운 옷더미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새 옷의 태그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강민서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해외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다. 떠오르는 신의 디자이너. 한국 패션의 희망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면 기쁨에 들떠 수락했을 메시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질문이 가득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옷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욕망을 자극하는 걸까? 그날 밤 강민서는 자신의 20평짜리 원룸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하나하나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각각의 옷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첫 월급으로 산 블라우스, 연인에게 선물 받은 코트,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산 정장.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충동적으로 세일이라서 산 옷들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강민서의 방바닥에는 170여 벌의 옷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한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 옷들을 사기 위해 쓴 돈, 시간, 에너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했다. 그리고 이 옷들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환경과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강민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앞으로 단 10벌의 옷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패션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32살 봄날 밤. 한 디자이너의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2003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강민서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 화려한 의상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워킹 룩북으로 불리던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가 물었다. 민서야, 오늘 왜 그렇게 입었어? 미팅 있다며? 응, 이제 이렇게 입을 거야. 매일. 강민서의 대답에 동료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다. 주말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200벌이 넘던 옷 중에서 정말 필요한 10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거나 재활용 센터로 보냈다. 그녀가 선택한 10벌은 다음과 같았다. 흰색 면 티셔츠 3장, 검은색 면 티셔츠 2장, 질 좋은 청바지 2벌, 검은색 울바지 1벌,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1벌, 네이비 블레이저 1벌, 모두 기본에 충실한,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총 구매 비용을 계산해 보니 약 200만 원. 이전에 그녀가 한 시즌에 쓰던 의류, 구매비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 때 선택지가 적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주었다. 오늘 이 옷 입었는데 또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어제와 똑같은 조합이면 패션 디자이너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거 아닐까?
수십 번의 고민 끝에 강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은 대부분 자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처음 며칠 정도만 언급했을 뿐, 금방 무관심해졌다. 오히려 변한 것은 강민서 자신이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30분에서 3분으로 줄었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여유롭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옷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창의력도 오히려 높아졌다. 한 달이 지나자 강민서는 자신의 변화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열벌 프로젝트 패션 디자이너의 미니멀 라이프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하루에 방문자가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꾸준히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오늘로 열벌 프로젝트 33일째입니다. 신기한 건 옷이 적어지니 오히려 옷을 더 소중히 다루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옷에 작은 얼룩이 생기면 그냥 다른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즉시 세탁하고 보관에도 신경을 씁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 2달째 접어들면서 강민서는 더 큰 변화를 경험했다. 쇼핑에 대한 욕구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전에는 명동이나 청담동을 지나갈 때마다 쇼윈도를 기웃거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열벌로 충분했고 그 열벌은 모두 질이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 변화였다. 강민서는 의류비로 쓰던 월 평균 80만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했고 일부는 저축했으며 나머지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좋은 책을 사거나 오랜만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디자인 총괄 이사가 강민서를 따로 불렀다. 강 디자이너, 요즘 디자인 제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슨 일이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양보다 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패스트 패션 회사예요. 시장이 원하는 건 빠른 트렌드 전환과 저렴한 가격이죠. 당신의 철학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강민서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1년에 수천 벌의 옷을 생산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한 시즌만 팔리다가 재고로 남거나 폐기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민서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 댓글이 강민서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4개월째 강민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로 한 것이다. 월급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사표를 낸 날 동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다. 촉망받는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스스로 망친다고, 이상주의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강민서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퇴사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열벌의 옷으로 1년 살기,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에는 열벌을 선택하는 방법, 옷을 오래 입는 관리법, 소비 욕구를 조절하는 심리 기법, 그리고 패션 산업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팩트까지 담았다. 집필 과정에서 강민서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생산은 전 세계 폐수의 20%를 차지하며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또한 면화 재배를 위해 매년 엄청난 양의 살충제가 사용되고 이는 농부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류 노동자들의 실상이었다. 캄보디아의 한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신할 때까지 일해도 월급이 $80에 불과했다. 인도의 염색 공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강민서가 과거에 디자인했던 그 화려한 드레스들 뒤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다. 5개월째 전자책이 완성되었고 강민서는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메시지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블로그 글과 함께 전자책 링크가 공유되었고 일주일 만에 5,000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열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패션 산업의 진실을 처음 알았어요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민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라웠고 동시에 희망적이었다. 6개월째 강민서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열벌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열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정원 20명으로 모집했는데 하루 만에 마감되었고 대기자가 50명이 넘었다. 첫 워크숍 날 강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옷장은 넘치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역설, 쇼핑 후의 일시적 만족감과 곧 찾아오는 공허함, 환경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는 죄책감. 강민서는 자신의 옷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제 전부예요. 열벌. 지난 6개월간 이 옷들로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2003년 가을, 강민서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5,000명을 넘어섰다. 열벌 프로젝트는 입소문을 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워크숍은 3개월 대기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강민서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이다. 1년에 200벌 디자인하던 디자이너. 이제는 열벌로만 산다는 제목의 기사는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극단적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열벌로는 불가능하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경제 활동이다. 이런 식이면 패션 산업이 무너진다. 멋지다.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패션 산업의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논란은 오히려 강민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여성지에서 화보 촬영을 제안했다. 강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라고 판단하고 수락했다. TV 프로그램 녹화 날, 강민서는 자신의 원룸을 공개했다. 열벌의 옷이 정갈하게 걸린 작은 옷장.
미니멀하게 꾸며진 공간. 그리고 옷을 사지 않은 대신 모은 돈으로 기부한 영수증들까지.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 다음 날 강민서의 블로그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다. 하지만 유명세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패션 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한 유명 디자이너는 공개적으로 강민서를 비판했다. 패션은 예술이다. 열벌로만 살자는 건 문화의 퇴보다. 강민서 씨는 패션 산업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대형 의류 브랜드 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과격한 주장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패션 산업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강민서는 이런 비난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답글을 올렸다. 저는 패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게 가지되 좋은 것을 이라는 철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00벌의 싸구려 옷보다 10벌의 질 좋은 옷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강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샤벨벌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고 10벌만 남긴 사진을 SNS에 올리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는 곧 수만 명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30에 40대 직장인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들은 강민서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다. 옷장은 넘치는데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는 스트레스. 충동 구매 후에 쓰지도 않을 옷에 쓰는 돈에 대한 죄책감. 강민서의 10벌 프로젝트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10년간 쇼핑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카드 빚이 3천만 원까지 쌓였죠. 강민서 씨의 블로그를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옷에 쫓기고 있었다는 거려. 이제 6개월째 10벌로만 살고 있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면 패션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 유명 패션 매거진은 미니멀리즘의 위험성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강민서의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 심지어 익명의 협박 메일도 받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강민서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기득권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 이즈음 강민서는 더 깊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의 의류 공장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방글라데시 한 봉제 공장 노동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하루 14시간 일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임신한 동료는 유산했어요. 너무 오래 서서 일해서요. 월급은 $60예요.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죠. 그런데 공장주는 우리가 게으르다고 매질을 해요. 인도 염색 공장의 어린 노동자는 말했다. 10살 때부터 일했어요. 학교는 못 갔어요. 온몸이 화학물질 냄새예요. 친구들은 피부병으로 고생해요. 하지만 일 안 하면 가족이 굶어요. 강민서는 이 증언들을 정리해 패션의 대가 우리가 모르는 옷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리포트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덧붙였다. 여러분이 5만 원에 산 티셔츠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이 리포트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읽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일간지는 일면 톱 기사로 패스트 패션의 어두운 진실을 다뤘고 시민단체들은 의류 기업들에게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서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열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9개월째.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다. 이전의 강민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유행을 쫓고 소비로 행복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물질이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강민서는 우연히 과거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쳤다. 쇼윈도에는 새 시즌 컬렉션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그녀의 후임 디자이너가 만든 옷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움이나 질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강민서는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무렵 강민서는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위해서였다. 열벌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싶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션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그날 밤 강민서의 블로그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열벌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패션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렸다.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0개월 전 쓰레기 더미 앞에서 느꼈던 절망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2004년 봄, 강민서의 영향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샤별벌 챌린지는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홍콩으로 확산되었고 영어권에서도 샵 10 Pieces Challenge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고 그 결과는 패션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한 대형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전년 대비 매출이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강민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여자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옷을 덜 사는 게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패션업계 연합은 강민서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경고에 가까웠다. 강민서는 그 서한을 블로그에 공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패션 산업을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 전에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패션 기업들이 강민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럽의 한 명품 브랜드 CEO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강민서 씨의 지적은 옳습니다. 우리 패션 산업은 너무 오랫동안 환경과 노동자를 희생시켜왔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명품 브랜드조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곧이어 몇몇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 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였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순순히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형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강민서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 금액은 5억 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강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조차 없었다. 열벌 프로젝트로 얻은 수입은 거의 없었고 저축도 바닥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것이다. 강민서 법률 지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모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소송은 강민서 씨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협박입니다.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강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비윤리적 경영 실태, 환경법 위반 사례, 노동법 위반 내역들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강민서의 변호인단은 오히려 공세로 돌아섰다. 원고 기업은 피고 강민서 씨가 거짓을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십시오. 이 기업은 지난 5년간 환경법을 17차례 위반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34건입니다. 그들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법정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증언했다.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월급은 $50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은 숙연해졌다. 언론은 이 재판을 연일 보도했고 여론은 점점 강민서 쪽으로 기울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1년 후 법원은 강민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피고 강민서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오히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을 탄압하려 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 나오자 법정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강민서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너무나 긴 싸움이었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법정 밖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진실의 승리, 강민서 만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강민서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거대한 기업도, 돈도 우리의 진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재판의 여파는 컸다. 소송을 제기했던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일부는 결국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반면 지속 가능한 패션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것이었다. 이 재판을 계기로 정부는 의류산업 환경 규제 강화법과 패션산업 노동자 보호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옷의 환경 영향을 공개해야 하고 해외 공장의 노동 환경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했다. 강민서는 이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일개 블로거에 불과했던 그녀가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강민서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이고 소비 습관의 변화다. 2005년 초 강민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패션 교육 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의류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 방법, 윤리적인 생산 과정,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쳤다. 미래의 디자이너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 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1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들은 강민서처럼 패션을 사랑하면서도 패션 산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어 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패션 산업의 어두운 면을 알고 나서 꿈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강민서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패션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민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희망을 보았다.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패션 산업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속 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해 여름, 강민서는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다. 2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제주도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2003년 봄,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재킷을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열벌로만 살기 시작하고 블로그가 유명해지고 재판을 겪고 교육센터를 만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의 응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제주도의 해변을 걸으며 강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변화를 만들어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006년 강민서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The True Cost of Fashion, One Woman's Fight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강민서의 열벌 프로젝트부터 패션 산업과의 법적 싸움, 그리고 교육센터 설립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촬영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제작팀은 강민서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기록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의류 공장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캄보디아의 한 공장에서는 11살 소녀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하지만 일 안 하면 동생들이 굶어요. 인도의 염색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호 장비도 없이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피부가 심하게 짓무른 손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옷감이 유명 브랜드로 가요. 한국, 미국, 유럽. 사람들은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다큐멘터리는 2006년 가을 뉴욕 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다. 상영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미국 관객은 말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줄 몰랐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곧 전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여러 상을 받았다.
환경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관객이 뽑은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슬로우 패션 운동이 일어났다.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옷을 사자는 운동이었다.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는 10년 입을 수 있는 옷 컬렉션을 발표했고 이는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옷 교환 파티가 유행했다. 자신이 입지 않는 옷을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행사였다. 이를 통해 새 옷을 사지 않고도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옷수선 카페가 생겨났다. 찢어지거나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수선해서 다시 입는 문화가 퍼진 것이다. 한 옷수선 카페 주인은 말했다. 강민서 씨의 이야기를 보고 가게를 열었어요. 옷을 수선하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옷에 대한 애정이고 환경에 대한 사랑이며 장인정신의 부활입니다. 강민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를 보며 감격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다. 이제 그녀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완벽함을 기대했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강민서가 행사에서 10벌이 아닌 11벌째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일부 언론은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10벌 챌린지는 사기였나?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강요해? 강민서는 해명 글을 올렸다. 제가 10벌만 입는다는 것은 원칙이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옷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할 뿐입니다. 이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강민서는 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2007년 봄, 강민서는 TED 무대에 섰다. Less is more the 10-piece revolution 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그녀는 18분 동안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고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다. 저는 한때 1년에 200벌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벌로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것을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TED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2천만 뷰를 돌파했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했다. 그해 여름, 강민서는 UN 환경 프로그램 UNEP의 초청을 받았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강민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 기업 CEO, 환경운동가들 앞에서 말했다. 패션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문화이며 예술입니다. 하지만 패션이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고 저렴한 패션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연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의류 재활용률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패스트 패션 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했다. 스웨덴은 옷수선 서비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지속 가능한 컬렉션을 론칭했고 명품 브랜드들은 영원히 입을 수 있는 클래식 라인을 강조했다. 물론 일부는
그린워싱 환경보호를 가장한 마케팅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강민서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기도 했다. 진정한 변화인가? 아니면 그저 트렌드에 편승한 것일 뿐인가? 기업들은 정말로 변했는가? 아니면 단지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것. 2003년만 해도 옷을 덜 사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식 있는 소비의 상징이 되었다. 옷장에 200벌이 있는 것보다 10벌의 좋은 옷을 가진 것이 더 멋진 일이 되었다. 강민서의 교육센터는 이제 연간 300명의 학생을 배출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 졸업생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재활용 소재로만 옷을 만드는 브랜드를 창업했고, 어떤 이는 공정무역 패션을 수입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또 어떤 이는 옷수선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2008년 가을, 강민서는 열벌 프로젝트 5주년을 맞아 회고록을 출간했다. 열벌의 옷, 하나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강민서는 이렇게 썼다. 5년 전 저는 쓰레기 더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버려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변하면 세상 전체가 변할 수 있다고. 책의 인쇄는 모두 개발도상국의 의류 노동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강민서는 여전히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유명세와 부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가을밤, 강민서는 한강변을 걸었다. 5년 전 이곳에서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 안정된 월급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자유를 얻었다. 남들의 인정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찾았다. 강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작지만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고. 2009년 강민서는 38살이 되었다. 열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년.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었고, 미니멀리즘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강민서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다. 열벌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것. 진정으로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옷을 직접 만들고 싶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고 싶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이상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우선 자본이 필요했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옷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유기농 면화는 일반 면화보다 3배 비쌌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원가는 더 올라갔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환경 친화적인 염색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 브랜드보다 가격이 2에 3배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이 과연 이 가격을 받아들일까? 강민서는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결정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타협하느니 차라리 비싸더라도 진정성을 지키는 게 낫다고. 그녀의 브랜드는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할 것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강민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10년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다. 목표 금액은 5천만 원. 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3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적으로는 2억 원이 모였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드디어 진짜 지속 가능한 옷을 살 수 있게 되었네요. 비싸더라도 괜찮아요. 10년 입으면 오히려 저렴한 거죠. 강민서 씨를 믿습니다. 좋은 옷 만들어주세요. 후원자들의 메시지는 강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후퇴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강민서는 전 세계를 돌며 최고의 원단을 찾아다녔다. 포르투갈의 한 작은 마을에서 4대째 유기농 면화를 재배하는 농부를 만났다. 일본 교토에서는 천연 염색 장인을 찾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강민서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장인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돈보다 질을,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강민서는 확신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9개월 후 첫 샘플이 완성되었다. 흰색면 티셔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정성이 들어 있었다. 포르투갈산 유기농 면화 100%, 천연 염색, 플라스틱 없는 패키징, 공정무역 인증,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을 입어도 형태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특수 봉제법. 강민서는 이 티셔츠를 직접 1년간 테스트했다. 매주 세탁하고 거칠게 다루고 여러 상황에서 입어보았다. 1년 후에도 티셔츠는 처음과 거의 같았다. 약간의 보풀만 생겼을 뿐 색이 바래지도 않았고 형태도 그대로였다. 완벽해. 강민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생산에 들어갈 차례였다. 생산 파트너를 찾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대부분의 공장은 대량 생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강민서가 제시한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나 환경 보호는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귀찮은 조건일 뿐이었다. 결국 강민서는 한국의 한 작은 봉제 공장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곳은 60대 장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었다. 노동자는 단 5명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만드는 거니까요. 공장장의 말에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패스트 패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슬로우 패션의 시대다. 첫 생산량은 500장.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들에게 먼저 배송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가격은 티셔츠 한 장에 8만 원. 일반 브랜드보다 3회, 4배 비싼 가격이었다. 이 가격에 누가 사겠어?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다. 하지만 강민서는 확신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2010년 봄, TMPIC라는 브랜드가 정식으로 론칭되었다.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하자마자 500장은 하루 만에 완판되었다. 구매자들의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티셔츠 하나에 8만 원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입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원단의 질감, 핏, 디테일,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이 티셔츠를 사는 건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철학을 사는 거예요. 10년 입을 수 있다니. 1년에 8,000원이네요. 오히려 저렴한 거 아닌가요? 성공적인 출발이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자만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도전은 이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었다. TMPIC는 천천히 성장했다. 두 번째 제품은 청바지였고 세 번째는 스웨터였다.
모두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졌다. 최고의 소재, 최고의 기술, 최고의 윤리, 그리고 10년 보증. 특히 10년 보증은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일반적인 하자가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옷이 닳거나 망가지면 무료로 수선해 주거나 교환해 주는 것이다. 이는 강민서의 확신을 보여주는 정책이었다. 자신의 옷이 정말로 10년을 간다는 확신. 처음에는 일부에서 이 정책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정직했고 오히려 옷을 더 소중히 다루었다. 10년 보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옷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2011년 TMPIC는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 서울 성수동의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었다. 옷수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옷관리법, 워크숍도 열고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강연도 진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매장 오픈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TMPIC의 철학을 경험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이 공간 자체가 미니멀하고 아름다워요. 옷이 10벌밖에 없는데도 전혀 허전하지 않네요. 가격표를 보니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가가 얼마인지 다 공개되어 있네요. 투명해서 좋아요. 강민서는 모든 옷의 가격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원단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송비 얼마, 마진 얼마.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런 투명성은 큰 신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유혹도 찾아왔다. 대형 유통체인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왔다. 엄청난 물량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조건은 강민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가격을 30% 낮춰주세요. 그럼 전국 100개 매장에 입점시켜드리겠습니다. 강민서는 단호히 거절했다. 가격을 낮추려면 어딘가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원단의 질을 낮추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깎거나 환경 기준을 포기하거나 저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통체인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다. 동료들은 강민서에게 말했다.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전국 100개 매장이면 엄청난 성장이었는데. 하지만 강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원칙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사람들은 TMPIC가 진정성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알았다. 돈보다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지지하고 싶어 했다. 2012년 TMPIC는 창립 2년 만에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한 성장이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협력 공장도 3곳이 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해 여름 위기가 찾아왔다. 한 대형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TMPIC를 모방한 에코 라인을 출시한 것이다. 10년 보증, 지속 가능한 소재, 윤리적 생산, 모든 것이 TMPIC의 카피였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헷갈려 했다. TMPIC와 그 브랜드의 에코 라인, 뭐가 다른가요? 가격은 절반인데. 강민서는 고민했다. 법적 대응을 할까? 하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독점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브랜드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결국 강민서는 정면 대응을 선택했다. 그 브랜드의 에코 라인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브랜드의 유기농 면화는 사실 일반 면화의 유기농이 5%만 섞인 것이었다. 공정무역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공정무역 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10년 보증을 내걸었지만 실제 보증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서 거의 불가능했다. 강민서는 이 조사 결과를 블로그에 공개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실에 근거해서만 작성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장은 일체하지 않았다. 소비자 여러분, 진짜 지속 가능한 패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원단의 인증서를 요구하세요. 둘째, 생산 공장의 위치를 물어보세요. 셋째, 가격 구성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진짜는 투명합니다. 가짜는 숨깁니다.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각성했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결국 에코라인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여론은 악화되었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반면 TMPIC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초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주요 협력 공장 중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은 전소되었고 생산 설비도 모두 타버렸다. 강민서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서 공장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30년 동안 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네요. 강민서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장을 재건하려면 최소 5억 원이 필요했다. TMPIC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장 재건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단순한 협력사가 아닙니다. 30년간 장인 정신을 지켜온 곳이고 TMPIC의 철학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이 공장을 살리는 것은 진짜 패션을 지키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7억 원이 모였다. 고객들, 다른 윤리적 브랜드들, 환경단체들, 그리고 강민서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한 것이다. 공장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30년 이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3개월 후 공장은 새롭게 재건되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시설로 태어났다. 최신 소방시설, 쾌적한 작업 환경, 친환경 설비, 이 모든 것이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공장 재오픈 날, 강민서는 기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덕분에 30년 장인 정신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옷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TMPIC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고객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고 브랜드 충성도는 더욱 높아졌다. 사람들은 TMPIC를 단순한 옷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자 커뮤니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3년 가을, 강민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TMPIC 아카데미를 론칭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재봉틀 사용법부터 패턴 제작, 원단 선택, 봉제 기술까지 8주 과정으로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가르쳤다. 왜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나요? 그럼 옷을 안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물었다. 강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목표는 옷을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옷의 가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 알게 돼요.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그럼 함부로 사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됩니다. 첫 기수 모집에 200명이 지원했다. 20명만 선발했는데 탈락한 사람들의 아쉬움이 컸다. 강민서는 약속했다. 매 분기마다 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카데미 수료생 중 일부는 아예 직업을 바꿨다. 회사를 그만두고 옷수선 가게를 차리거나 맞춤 의류 공방을 열거나 TMPIC의 협력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아카데미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었어요. 2014년 TMPIC는 마침내 흑자를 달성했다. 작지만 꾸준한 이익이었다. 강민서는 이익의 50%를 환경보호기금과 의료노동자 지원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주주도 투자자도 없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의아해했다. 이익을 재투자해서 회사를 더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영 철학은 비즈니스 학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경영대학원 교수는 TMPIC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며 말했다. TMPIC는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무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가치 극대화. 이것이 미래의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강민서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재킷을 발견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의 절망과 분노가 지금의 TMPIC를 만들었다. 강민서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다. 여전히 열벌. 10년 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숫자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실험이었다. 이제는 수만 명이 함께하는 운동이 되었다. 2015년 강민서는 44살이 되었다. 열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 TMPIC를 론칭한 지 5년. 그 사이 세상은 눈에 띄게 변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이제 틈새 시장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엔은 그 해를 지속 가능한 소비의 해로 지정했고 강민서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강연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를린. 어디를 가든 수천 명의 청중이 모였다. 런던 강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패스트 패션 회사에서 일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제 일이 부끄러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민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회사 안에서 변화를 만드세요. 지속 가능한 라인을 제안하세요.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세요. 내부에서의 변화가 때로는 더 강력합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강연 후 그녀는 강민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3개월 후, 그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그녀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컬렉션이 회사에서 승인되었고,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강민서는 뿌듯했다. 이것이 진짜 변화였다. 한 사람의 각성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 강민서도 초대받았다. 각국 정상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강민서는 패션 산업의 기후 영향 세션에서 발표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를 차지합니다.
석유 산업 다음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덜 생산하고 더 오래 입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발표 후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청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지속 가능한 패션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그해 프랑스는 패션 재활용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의류 브랜드들은 판매한 제품의 최소 30%를 재활용해야 하고 재고 소각을 금지당했다. 이는 곧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확산되었다. 한편 TMPIC도 계속 성장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은 50명으로 늘었다. 해외 진출도 시작되어 일본과 대만에 매장이 오픈했다. 하지만 강민서는 급격한 확장을 경계했다. 그녀는 이사회 그녀가 유일한 이사였지만 해서 선언했다. 우리는 매년 30%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은 품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이런 접근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례적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한 빠른 성장을 추구했고 투자자들은 성장률에 목말라 했다. 하지만 강민서는 달랐다. 그해 가을, 한 대형 투자회사에서 TMPIC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왔다. 조건은 3년 내 매출 1000억 원 달성과 해외 50개국 진출이었다. 강민서는 회의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 우리는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속도로 가겠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거절하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강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사업가이기 전에 운동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 한 번 TMPIC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확신했다. 이 브랜드는 진짜라고. 2016년 TMPIC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년 후 캠페인이었다. 10년 전에 산 TMPIC 제품을 가져오면 그 옷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프로젝트였다. 실제로 10년을 견뎠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고객이 2010년에 산 티셔츠를 가지고 왔다. 6년이 지난 그 티셔츠는 약간의 보풀만 있을 뿐 여전히 형태와 색이 그대로였다. 강민서는 직접 확인하고 인증서에 서명했다. 이 티셔츠는 6년을 견뎠습니다. 10년 보증의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입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감동했다. 정말 10년간은 옷이 존재하는군요. 다음에도 TMPIC만 살게요. 이 캠페인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오래된 TMPIC 제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다. 샵 10년 챌린지. 샵 진짜 오래가는 옷. 이는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었다. 그해 겨울, 강민서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 10년 전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공장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놀랍게도 상황은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 한 공장 관리자는 말했다. 10년 전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나온 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들이 압력을 받았고 우리 노동 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최저임금도 3배 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공장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시작되었다. 강민서는 한 젊은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전에는 동물 취급받았어요. 지금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강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2017년 봄, TMPIC는 10주년을 맞았다. 기념 행사를 크게 열까 고민했지만 강민서는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대신 10년간의 임팩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TMPIC 10년 임팩트 리포트. 판매된 옷 50만 벌. 절약된 물 375억 리터 일반 생산 대비. 감소된 탄소 2만 5천 톤. 지원한 노동자 1,500명. 교육한 학생 2,000명. 샤별벌 챌린지. 참여자 50만 명. 숫자들은 놀라웠다. 작은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큰 임팩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지만 강민서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마지막 것이었다. 50만 명. 50만 명이 열벌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들 각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강민서는 10주년 메시지를 블로그에 올렸다. 1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열벌로 살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만 명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다음 10년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모두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였다. 강민서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2018년 강민서는 47살이 되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웠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차세대로 향했다. 젊은이들이 이 운동을 이어가게 하고 싶었다. 그해 강민서는 TMPIC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20명의 젊은 활동가를 선발해 1년간 강민서와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숙식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분야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첫 모집에 세계 각국에서 2,000명이 지원했다. 강민서는 직접 모든 지원서를 읽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지원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의류 공장 노동자였고 그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고 썼다. 미국에서 온 지원자는 자신이 쇼핑 중독이었다가 강민서의 책을 읽고 변화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온 지원자는 패스트 패션 회사에서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직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20명은 2019년 1월 서울에 모였다. 첫 만남에서 강민서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1년 후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년간의 펠로우십 기간 동안 20명의 젊은이들은 강민서로부터 배우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현장에서 배웠다. 그들은 TMPIC 공장을 방문하고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을 견학하고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고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개월 열벌 챌린지였다. 펠로우들은 한 달간 열벌로만 생활하며 그 경험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변화를 경험했다. 케냐에서 온 펠로우 아이샤는 말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같은 옷 입는 게 너무 답답했죠. 하지만 2주째부터 자유를 느꼈어요.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하고 운동을 했어요.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인도에서 온 펠로우 라지는 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
한 달간 옷을 안 샀더니 $500가 절약됐어요. 그 돈으로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했어요. 옷 소비를 줄이는 게 단순히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 후 20명의 펠로우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아이샤는 케냐에서 아프리카 전통 직물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버려진 전통 직물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나지는 인도에서 옷수선 기술 교육 센터를 열었다. 빈곤층 여성들에게 옷수선 기술을 가르쳐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미국에서 온 펠로우사라는 옷 교환 앱을 개발했다. 지역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 강민서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뿌듯했다. 씨앗을 뿌렸더니 숲이 자라고 있었다.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 것이다. 펠로우십 수료식에서 강민서는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50만 명의 동료가 있고 수백만 명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해 가을, 강민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였다.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강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겸손했다. 저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함께해준 수십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2019년 TMPIC는 드디어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 런던과 암스테르담에 매장을 오픈했다. 오프닝 날 수백 명이 줄을 섰다. 한 영국 고객은 말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TMPIC를 직접 만질 수 있게 되다니. 유럽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환경의식이 높은 유럽 소비자들은 TMPIC의 철학에 열광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좋았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과소비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소비 방식을 찾고 있었다. 한 네덜란드 대학생은 말했다. 제 부모님은 옷장에 200벌이 넘는 옷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TMPIC가 그 방법을 보여줘요. 같은 해, 강민서는 자서전 10벌의 혁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심리학, 패션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까지 담은 종합 가이드였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4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한 서평가는 이렇게 썼다. 이 책은 옷에 관한 책이 아니다. 삶에 관한 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패션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으니 옷을 사지 않았고 매장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TMPIC는 달랐다.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질 좋은 기본 아이템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한 고객은 리뷰에 이렇게 썼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옷장을 정리했어요. 200벌이 넘는 옷 중에 정말 편하고 자주 입는 건 10벌 정도더라고요. 나머지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강민서 씨가 맞았어요. 10벌이면 충분해요.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강민서의 메시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질이라는 것을. 그 해 말, 강민서는 50세 생일을 맞았다. 조촐한 파티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다음 10년의 목표는 뭐예요? 강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가 없어도 이 운동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리더를 키워야 하고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서는 이미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카데미, 멘토링, 모든 것이 자신 이후를 위한 준비였다. 2023년 강민서는 52살이 되었다. 열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0년이 흐른 해였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여전히 열벌로만 살았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원칙이었다. 그해 봄, 강민서는 은퇴를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 TMPIC의 경영은 그녀가 키운 젊은 리더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조언자 역할만 하기로 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왜 이제 은퇴하시나요? 아직 젊으신데요. 강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실제로 TMPIC의 새로운 대표는 32살의 젊은 디자이너였다. 그는 강민서의 첫 번째 펠로우십 참가자였고 10년간 TMPIC에서 일하며 강민서의 철학을 온몸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새 대표 취임식에서 강민서는 말했다. 제가 여러분께 물려주는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사명,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한다는 사명.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은퇴 후 강민서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제주도의 한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일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계속했고 가끔 강연 요청을 받으면 기꺼이 응했다. 2024년 여름, 유엔은 강민서에게 지속가능 발전 평생공로상을 수여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다. 시상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강민서는 유엔 본부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20년 전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제가 만든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연설 중간 강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각국 정상들, 기업 CEO들, 환경운동가들, 젊은 활동가들, 모두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옷은 몇 벌인가요? 아마 10에. 이 공벌이면 충분할 겁니다. 나머지는 기부하세요. 나눠주세요. 재활용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충동적으로 옷을 사지 마세요.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좋은 옷을 사세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서는 계속했다. 패션 산업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아름다움 대신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착취 위의 화려함 대신 존중 위의 우아함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되었다. 강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20년 전 강민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감독이 다가왔다. 이제 백발이 된 그는 강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0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작은 원룸에서 열벌의 옷으로 살던 무명의 디자이너였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그리고 맞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꿨어요. 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바꾼 겁니다. 2025년 가을, 강민서는 제주도 집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20년 전, 그녀는 월급 많이 받는 유명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불행했다. 자신이 만든 옷이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벌로만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회사를 그만두고 안정을 포기하고 남들이 미쳤다고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그녀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일, 진정한 행복. 강민서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었고, 그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녁 무렵, 강민서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20년 전처럼 여전히 열벌이 걸려 있었다. 물론 2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은 건 아니었다. 다르면 새로 샀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꿨다. 하지만 항상 열벌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오래된 티셔츠를 꺼냈다. 15년 전에 산 TMPIC의 첫 제품이었다. 수없이 세탁하고 입었지만 여전히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티셔츠는 그녀의 신념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좋은 옷은 정말로 오래 간다는 것을. 강민서는 티셔츠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는 편지였다. 미래의 당신에게.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저는 20년간 열벌의 옷으로만 살았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은 아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당연한 것이 된 세상, 사람들이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옷을 한 벌 덜 사세요. 충동 구매를 참으세요. 옷장을 정리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당신의 옷장을 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20년 전의 강민서보다 지금의 강민서가. 편지를 쓰고 나서 강민서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해가 지면 다시 뜨는 법이니까.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다. 첫 번째 펠로였던 아이샤로부터였다. 그녀는 이제 케냐에서 가장 큰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케냐 정부가 우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강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아이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전화를 끊고 강민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이샤처럼, 나지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강민서는 평온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횃불을 넘겨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횃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하니까. 지속 가능한 삶이 더 행복하다는 진실, 적게 가지는 것이 더 풍요롭다는 진실,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 그날 밤 강민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자신의 재킷을 발견하던 그날 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20년의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옷장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당신의 행동에서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열 버리면 충분하다. 그 진실을 기억하라.